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8일 오후 4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가공할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절반은 안 되지만 한 40% 정도가 자식을 키울 때 이재명을 닮아라, 이재명 같이 살면은 성공한다 라고 가르치겠다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그 이재명이 누굽니까? 반성 없는 전과 사범을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국민들 중에 40%라면은 이는 자살 충동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폐륜적 막말 전문가를 닮아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40%나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군을 점령군으로 인식해가지고 한미동맹에 반감을 가진 인물을 닮고 싶어 하는 국민이 40%가 되면은 한미동맹이 유지됩니까? 한미동맹이 해체되면은 핵무장한 김정은에 종속되는 삶을 사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길인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한다? 당군 이래 최대 부패 사건이라는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닮고 싶어 한다? 국가 예산을 자기 돈처럼 뿌리면서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을 닮으라고 자식들을 가르친다? 유리한 법은 지키고 불리한 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40%면은 그 공동체가 유지되느냐? 이런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변태적 사고방식의 바탕에는 선동에 잘 넘어간다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동에 잘 넘어가느냐? 현실과 사실을 떠나서 관념의 유의를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선동에 잘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현실은 핵무장한 북한 정권의 위협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야 하는 전시 상황이란 사실입니다. 전시 상황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주국방 의지는 포기하고 오로지 웰빙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현실을 떠나서 관념의 유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틈을 타고 좌익이 선동으로 들어올 때 그게 넘어간다 이거죠. 무슨 선동을 하느냐? 양극화 선동, 평화 선동,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 중에서 가장 말초적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선동. 이런 걸 하면은 멀쩡한 사람도 넘어간다 이겁니다. 왜냐? 현실을 딛고 있으면 안 넘어가는데 현실을 무시하고 사실도 무시하고 오로지 관념의 유의를 계속하면은 거기에 마가 끼인다 이겁니다. 그러다면은 균형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 분별력은 균형 감각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이력 부풀리기와 이재명의 대장동 부패, 그것을 동급으로 놓으면 이게 균형 감각이 무너지는 거죠. 좀도둑과 연쇄살인 강도를 같은 동급으로 놓으면 그런 사람이 재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쇄살인범에게는 징역 2년, 좀도둑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균형 감각입니다. 이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한 국민이 못할 짓은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그 대수롭지 않다라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이 국민들의 40%가 지금 이재명 수준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집권 전략은 국민들을 이재명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재명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으면 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든지 말장난을 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유혹을 하든지 해가지고 국민들을 이재명 수준으로 떨어뜨리는데 상당히 요사이 성공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보, 법치, 상식, 도덕, 그리고 국가 재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사람들이 만약 절반이 된다면 그 나라의 갈 길은 인류 국가냐, 베네수엘라냐, 아르헨티나냐,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시리아냐. 시리아는 내전을 벌려가지고 지난 10년 동안에 한 60만 명이 죽고 인구의 한 20%가 해외로 도망을 갔습니다. 2011년 이전에는 평온하던 나라입니다. 그게 다 이념적 선동,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결인데 그때까지 평화롭게 잘 살던 이웃끼리 서로 죽이기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증오심 그리고 컴플렉스 요걸 자극을 해가지고 선거에서 집권하겠다는 세력은 피를 부르는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선거를 잘못해가지고 내전으로 간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1936년에 스페인에서 선거를 했더니 좌익이 집권을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프랑코가 지휘하는 군사 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페인이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선거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있든지 아니면 베네수엘라의 경우에 1980년대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가던 나라가 지금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9일은 국민이 스스로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재명 수준이냐 아니냐를 심판하는 날이 3월 9일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쉽게 설명하면 대한민국의 관리자를 뽑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채용 시험입니다. 선거는 7가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인성입니다. 인성, 거짓말쟁이냐 상식이냐. 두 번째는 심리가 정상이냐 아니냐. 세 번째는 정직성이죠. 국민을 속일 인물이냐 아니냐. 네 번째는 준법성. 이건 전과를 참고로 해가지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념 성향, 공산주의자냐 자유민주주의자냐. 여섯 번째는 국가 운영 능력. 특히 안보 외교 부분은 실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가 언어 능력. 국내외로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국어, 외국어 실력을 가졌느냐. 그렇다면 검사사칭, 무고,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이 7개 항목 중 인성, 심리, 정직성, 준법성에 걸립니다. 그래도 현재 국민들의 40%가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겠다고 합니다. 내년 3월 9일 우리 국민들이 어느 수준의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수준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3월 9일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두려운 날입니다. 감사합니다.